그 단열이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만들어 놓는 것이다. 목조호텍의 장점이 뭐냐면 이 자재 자체가 단열재는 아니죠. 단열재는 아닌데 단열갑이 있어. 단열갑. 우리가 돌판에다가도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만큼 열이 그만큼 일로 잘 전달되니까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건데 나무판에다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나요? 못 구워 먹죠. 왜? 여기는 열이 여기까지 안 오릅니다. 다 탔으면 탔지. 그죠? 그래서 단열 성능이 콘크리트에서는 10배의 두께가 있어야 그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는 이 자체만으로도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목재는 섬유로 되어 있고 섬유 안에는 얘네가 함수율이 없어지고 하면서 공곡이 생기면서 공기가 살짝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지 공기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단열 효과를 많이 준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겨울에 오리털 파카나 이런 것도 입으면 여기에 전부 다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기 들어가 있는 거, 공기. 근데 공기가 없이 꽉 누르고 있으면 차가워집니다. 공기가 대류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정지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열을 일로 전달하지 않는 값, 이게 단열값이 되는 거예요. 창문도 마찬가지야. 창문도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문 보통 단열 성능 얘기할 때 뭐 이중창이나 삼중창이나 얘기하잖아요. 이 속 안에 보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불이 비치는 게 하나, 둘, 세 개 보이시나요? 예, 세 개 보이시죠? 네. 세 개. 예. 세 개란 무슨 얘기 뭐냐면 유리가 하나, 둘, 세 개란 얘기예요. 예, 세 개. 그래서 이거 세 개로 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이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넓이가 있어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넓이 안으로 정지 공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단열재를 넣은 게 아니죠. 유리는 단열 성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지되어 있는 공기나 아니면 아르곤가스를 넣어서 그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여 바깥에 있는 열이 일로 안 오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열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원리예요. 단열이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공기층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로폼도 단열재죠. 그 안에 정지되어 있는 대류하지 않는 공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열값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이거는 그 난방 분배기예요. 난방 분배기는 아시다시피 이 하나가 이제 나가서 따뜻한 물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얘가 끊김없이 나가서 한 바퀴 돌고서 말 그대로 방바닥을 데워주다 보면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데워지다 보면 어느 정도 식잖아요. 식은 물이 다시 회수돼서 다시 들어오는 원리예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가고 한쪽에서는 식은 물이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서 끊어져서 시공을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 하나에 80m짜리나 100m짜리를 써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오고 나서 남는 건 잘라서 붙이는 거죠. 중간에 연결되는 게 없죠. 그래도 연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서 혹시라도 셀 수 있잖아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면 얘가 수축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철물을 썼던 간에 거기서 속해돼서 셀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웬만한 데는 없어요. 없고 저희 회사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공법이라서 저희 회사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건 뭐냐면 수도꼭지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서 냉수가 보일러로 들어가고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이 돼서 나와서 이제 온수로 변화돼서 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T자로 따갖고 왔으니까 하나는 냉수가 가겠죠. 그래서 냉수와 온수가 두 개 라인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떤 이런 수전을 만나면 여기에서 따서 하나 올리고 T자로 따서 하나 올리고 L자로 써서 올리고 T자로 따서 가고 L자로 써서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T자 딴 나머지서 또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가다가 따서 쓰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연결 부분이 굉장히 많다. 연결 부분이. 근데 얘는 연결 부분이 없죠. 얘도 연결 부분이 없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얘 하나는 수도꼭지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얘네가 이 집에 있는 수도꼭지 개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셀 데가 없죠. 이거를 직결배관이라고 합니다. 직결배관. 바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이중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죠. 예. 이중배관으로 되어 있을 때 장점은 뭐냐면
혹시라도 얘네들이 어디서 셀 수도 있죠. 혹시라도 아무리 한 방에 연결됐다 치더라도 어디서 연결되는데 셀 수가 있어요. 그럼 세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들은 막 누수 탐지해서 찾고 거기 까고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얘가 이중배관이니까 여기로 물이 차서 일로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네? 그러면 누수 탐지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는 요거 풀르면 되죠. 풀르고 여기서 해당되는 거 가서 풀르면 되죠. 풀러서 속의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전기선 빼듯이. 그러고 나서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냥 집에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않고 자체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집을 하는 데들은 콘크리트 목조택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요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도 배관, 직결 배관 또는 이중 수도 직결 배관 분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좀 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요건 뭐냐면 얘는 앞 테스트기인데 이 안에서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압을 걸어놓고 얘가 압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는 거죠. 그렇게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바닥에 방통 친 것들 어디서 본 적도 잘 없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합판 같은 거 쪼가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얘네들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본 적 없죠. 전혀 본 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뭐야? 뭐 특별한 공법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공법은 아니지만 이거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닥에서는 얘가 스티로폼이거든요. 단열재. 단열재. 그리고 여기는 얘가 메쉬. 얘가 엑셀 배관이죠. 난방 배관이죠. 난방 배관을 우리가 이 결속선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 얘랑 붙어서 뜨지 말라고. 뜨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치면,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없다라고 친다면, 또 앞에 있는 얘는 뭐냐면, 얘가 우리가 몰타를 부면 얘네들이 뜨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좀 눌러주라고 이렇게 좀 이 그늘막 같은 거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예. 그냥 하게 되면 얘네가 지금 공기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몰탈이 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뜨려고 하는 이게 습성이 크겠죠. 응? 그럼 만약에 떴어. 만약에 떴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물을 넣었다. 그러니까 떴는데 그렇게 굳었어요. 그럼 나중에 물을 넣었어. 그럼 그 안에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국이 생기죠. 얘가 또 가라앉겠죠. 그 안에서 조그만한 공국이 생김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겨울에 얘네들이 보일러가 돌아가고 뜨거운 물이 난방수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늘어납니다. 얘네들이 팽창을 한다는 얘기죠. 팽창을 하게 되면 공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뿌둑 소리가 나요. 딱 따닥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게 그런 하자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까서 막 난리 브루스를 쳐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별거 아니지만 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참겠다 싶으면 엄청나게 큰 하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제가 집을 지었는데 저희 집이 따다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서 이 공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뭐냐면 다 별건 아니고, 공국 생기지 않게 이 메쉬랑 이 밑에 있는 콘크리트랑 얘를 꽉 잡아서 올라오지 않게끔 만든 거예요. 얘가 공국 생기지 않게. 예. 그래서 중간중간 웬만한 올라올 만한 데는 다 해놔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랑 묶여있으니까 얘가 또 안 올라오죠. 얘가 안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데들은 이렇게 들면 바로 다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체로 다 하려면은 그래도 뭐 혼자서 그래도 한 반나절 이상은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뭘 할 때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시켜서라도 내가 반품 더 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라도 내가 잘라다가 그냥 대충 잘라다가 남는 거 합판 다 잘라다가 그냥 ST로 그냥 박아내면 되겠죠. 예. 이 정도 상식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지금 목조에는 제일 취약점이 화재인데, 화재에 대한 무슨 그 취약한 방지를 갖다 대책을 세우셨을 것 같아갖고. 네, 쪼라 이거 비용들이 어떻게 되나? 비용은